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돌입니다. 트위터의 브라질 내 계정 차단 조치와 텔레그램 CEO 파벨 발레리에비치 드로퍼를 프랑스 국가경찰이 체포하는, 그것도 전용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잔에서 프랑스로 입국하는데 공항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전용기 타고 오는 사람을 체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밀항하는 것도 아니고 숨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기다렸다가 어서오세요 하면서 체포하는 거잖아요. 일단 체포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파벨 드로퍼는 자신이 체포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파벨 발레리에비치 드로퍼 같은 사람, 사실 우리가 보면 이런 애들은 사람같이 안 보이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몇 년 전 정말이지 생각하기도 싫은 N번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텔레그램 로고만 보면 무섭다고 해야 되나, 그 조주빈인가 그 짐승 같은 놈이 활동하도록 방치하는 텔레그램을 보면서 스마트폰에 앱이 있는 것조차 찝찝하던 때가 있었는데, 도대체 텔레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놈이 만든 것인지, 그런 것은 당장 없애버리지 않고 뭐하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라든가 챗 GPT를 만든 샘 울트먼, 이런 천재들 보면은 뭔가 그 주변의 인물들이나 가족들이나 배경들이 참 특별한 점이 많습니다. 그들의 기행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평범할 수는 없는 것이 맞겠지만, 파벨 드로프도 참 대단한 젊은 천재입니다. 나이가 84년생이니까 한 40, 우리 나이로 40살쯤 되나요? 일단 국적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도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데, 국적이 4개가 됩니다. 먼저 소련의 레닌그라드,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잖아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세인트 키츠 네비스라는 곳인데, 이거는 뭐 일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입니다. 저도 이게 처음 듣는 나라 같더라고요. 나라인가 싶어서 지도를 찾아보니까 쿠바, 동카리브 해입니까? 쿠바, 뭐 도미니카, 뭐 자메이카, 이런 나라 옆에 보이지도 않는 섬인데, 섬나라라고 해야 됩니까? 그 나라인데, 이 나라 국적을 한 10년 전에 25만 달러 주고 취득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걸 보더라도 뭐 사업하다가 뭐 부도내고 도망가기 위해서 국적을 취득했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건 그렇고 이제 그것도 모자랐는지 또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당시에 마크롱 대통령은 파벨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것은 국가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옹호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 파벨 체포될 때는 나는 그가 프랑스에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던데 어느 말이 진심인지 뭐 헷갈립니다. 파벨 드로프를 보면은 일단 너무 잘생겼습니다. 뭐 하는 짓도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텔레그램의 로고가 파란 하늘에 하얀 종이 비행기잖아요. 나도 뭐 종이 비행기를 어릴 때 많이 날리고 좋아했는데, 이 파벨이 종이 비행기를 원래 좋아했나 봅니다. 20살 정도 될 때 종이 비행기를 지폐로 만들어서 창밖으로 날리고, 이제 그걸 돈을 주우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구경하는 그것이 취미였나 봅니다. 그리고 워낙 잘생기고 똑똑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파벨의 정자를 구하기 위해서 줄을 서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물학적 자녀가 100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정자를 나눠준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자를 한 50만 원 정도 받고 나눠준 것 같던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한꺼번에 아버지 찾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물론 뭐 대책은 세워놨겠지만 사고 자체가 아주 특이합니다. 파벨 드로프는 텔레그램의 사명은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이걸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작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한 N번방, 조주빈 같은 놈들 그 안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건데, 프랑스 검찰은 그가 만든 텔레그램이 마약 유통이나 돈 세탁 그리고 조직 범죄, 아동 포르노 유통 등을 방조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개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지만 텔레그램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보면 무섭기도 하고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제이미 다이먼이 자기가 정부 관계자라면 암호화폐를 없애버리겠다고 한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의 사용자는 9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10억 명이 목표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없앤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파벨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도요타 자동차로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 도요타 CEO를 체포할 거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이 말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인데, 자동차 사고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한 100만 명 가량이 목숨을 잃습니다. 중국에서 한 30만 명 사망하고 인도에서 한 20만 명 정도 사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에서 한 5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자동차 생산을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까? 물론 자동차와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세상에는 필요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핵무기는 없앨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파벨을 체포한 사건에 대해서 비트코인과 연관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와 분명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가격의 변동성은 크게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텔레그램과 관련된 코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이러한 보도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사자와 비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이제 현혹되기도 하고 비트코인에게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파벨 드로프의 체포 소식을 접한 빅테크 기업들의 리더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전 NSA 내부 고발자인 스노든은 언론과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을 했고, 일론 머스크는 2030년 유럽에서는 밈을 좋아해서 처형당할 수가 있겠다라는 풍자적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리는 유럽의 소프트웨어와 통신의 자유에 대한 우려스러운 징조라고 언급을 했고, 미국 기업가 발라지 스리니바사는 프랑스는 범죄보다 통제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질의 X에 대한 계정 차단과 프랑스 검찰의 파벨 드로프 체포 관련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이 사건의 성공이 그들로 하여금 역사의 흐름을 오판케 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주위에는 암호화폐라는 비트코인 이단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셨다면 여러분은 비트코인 호들레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파벨 드로프의 체포 소식이 비트코인의 여정을 잠시 지체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비트코인의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임을 예측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도 중앙화된 암호화폐의 취약점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지키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호돌리였습니다.